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절대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또 코스닥이 강하게 살아나고 또 거래소는 오늘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오늘장 한마디는 투매 기준가에선 공포에 투자하고 호재 매도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거품을 빼야 된다 이런 부분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하락을 기회로 노려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투매 기준가에 온 종목도 많잖아요. 어떤 종목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주세요. 네, 게임주 가운데서 세 종목을 방송에서 그동안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아주 좀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죠? 요거는 투매 기준가로 제가 65,500원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고 60에서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차익실현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투매 기준가가 나왔었을 때 이제 게임주 쪽에서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었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투매 기준가로 이제 11만 7천 원짜리를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11만 7천 원이 9월 말에서 이제 10월 달 초에 오기는 왔지만, 이 당시는 제가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제 넷마블을 추천드렸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격대가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넷마블에 대해서는 이제 공략할 기회가 좀 없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노리고 공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계획했던 이 기준가 자리를 애초에 좀 노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좀 많은 AS를 해드리면서 왔던 종목입니다. 그 75만 원이 이제 폭락하는 요 구간에서 우리가 신작 게임이 부진해서 이로 인해 악재가 좀 가득한 요 구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62만 원을 그 투매 기준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요 이하에선 두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한 58만 원, 한 59만 원 정도 그리고 매도 자리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한 65만 원에서 66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요 구간에서 그죠? 이게 제가 8월 거의 중하순부터 집중적으로 방송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66만 원 자리에서 매도한 거는 제가 58만 원대 다시 사라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하게 이야기해드렸었죠. 그때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 종목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다 망해가는 게임 가지고서 뭐 추천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66만 원 자리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58만 원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산 거잖아요. 그죠? 58만 원짜리. 지금 다시 66만 원 정도 된 거니까 지금 우리가 NC 소프트와 관련돼서 3분기 실적 쇼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58만 원대 다시 산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악재가 가득했었을 때를 바라보면 그때가 최적의 좀 분할 매수 기회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이제 매수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리니지 2M이 나오기 전에 밸류가 1조 7천억 수준에서 매출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리니 W 가지고서 사람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가지고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리니지 W가 흥행을 해서 앞으로 잘 될지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리고 블레이드 앤 게임 때문에 리니지 얘네들은 가금 요소가 전혀 바뀌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이걸 좀 평가절하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왜 58만 원 깨졌을 때는 매수를 안 하고 왜 이제 66만 원 자리에 다시 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가득했었을 때 정작 사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작 이제 좀 분할 이익을 좀 고려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다시 산다 이거죠.
이건 좀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저는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NC소프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올해 실적 컨센이 2조 2천억에 영업이 한 4,667억 정도 컨센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연초보다 좀 다운됐거든요. 그리고 요 숫자는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올라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2022년도 내년도 보면 뭐 리니 W 때문에 실적은 좀 증가할 수 있겠지만 3조라는 이 매출 컨센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횡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알 수가 없는 걸 가지고서 알려고 하니까 정작 매수해야 될 58만 원대는 매수를 안 하고 그리고 66만 원 나오니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냐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투자 주체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리니지 W가 흥행이 얼마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올해 매출 컨센이 2조 2천억 됐던 게 1조 7천억이 나왔었을 때가 리니지 2M이니까 요거보다는 당연히 밸류가 높게 거래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알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57만 원에 57만 1,500원이었는데요. 실전에서는 66만 원에 팔았던 거를 다시 57만 1,500원에 살 수 있었다 이거죠. 여기에 많은 이유를 갖다 댄 게 아니라 리니지 2M이 출시되기 전에 밸류구나. 요런 게 투자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58만 원 선 정도에서 제가 잡았던 거 깨졌을 때 66만 원에 팔았던 거 이건 13만 원의 폭락을 피하고 다시 샀다가 수익을 냈다가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번에 6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제가 앞서 이제 목표치를 좀 제시해 드렸는데 여기 도달되게 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넷마블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모두의 마블이라고 했던 좀 이런 게임은 좀 유명했는데 지금 한템포 좀 물러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이런 기업들과 밑에서 이제 돌아서는 유형들로 저는 묶어서 패키지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임주에 아주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번에 방송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가 상장되지 않을 거라는 좀 연계될 거라는 이런 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1,000원 이하에서는 회복해주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정작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정상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상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13만 원짜리를 못 넘어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제가 15만 5천 원짜리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12만 1,000원대까지 거품이 빠진 자리를 기다리자. 그죠? 이것도 한 2달 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만 원짜리에서 절반 팔고, 그리고 요거를 10만 2천 원, 위쪽으로는 14만 원 정도. 여기서 팔았던 게 빠지면은 10만 2천 원.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나머지 14만원에 팔고, 나머지는 감망하셔라. 이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게 아니라, 밸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투자를 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좀 압축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철강주 같은 경우도 보면, 포스코를 보면, 우리가 포스코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표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가 철강주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 재고 자산이 있으니까요. 이런 주식들도 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왜, 꺾이기 시작했냐 이거죠. 9월 달부터. 이게 그러면 단순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재료로 보고서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거품을 빼는 게 더 목적이라고 투자 주체들이 생각을 해서, 적어도 그 거품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신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감망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30만 원 초반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던 자리가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갈 생각 하지 말고 적어도 거품이 빠지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26만 5천 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30만 원대 초반대 제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게 벌써 한 3만 원 이거 또 아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게 현대차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주식이 지금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그러면 그때가 이제 21만 2천 원, 21만 5천 원 정도 했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신규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들어갔었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럼 기대 수익률이 적으면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 그죠? 수익을 조금 놓치는 것보다 아예 손절매를 안 하는 자리까지 기다렸다 공략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만 3천 원짜리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방어가 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좀 무너뜨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동차 쪽에서도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가는 현대차 기준으로는 16만 원, 17만 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고 현대 모비스 기준으로는 요거는 제가 22만 원대에서 20만 원 정도 요 공간에 올 때까지는 최대한 신규 공략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적으니까 지금 구간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시점에 하나씩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